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연자 선생님입니다. 영상으로 오랜만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3단원 운동과 에너지 지난 2시간에 걸쳐 속력과 그리고 다중성강사진 분석에 대하여 배웠었는데요.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상세하고 간결한 학습 자료 덕분에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배워볼 것인데요. 3단원에서 제시된 운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속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속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96쪽에서 99쪽 미리 읽어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학습 자료는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 자료는 8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해당하므로 인쇄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인쇄하여 준비하고요.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화면상으로 보면서 함께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입니다. 등속운동의 의미와 예 알아볼 것이고요. 핵심 질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래프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 스키장의 리프트, 선생님이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준 것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무빙워크 타봤죠?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도. 뭔가 속력의 변화가 없어서 잘 느껴지지 않죠, 변화가. 그래서 안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느리다. 그리고 사실 이제 걸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편리하게 해준다. 그리고 같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운동에 대하여 직접 탐구 활동을 통해 분석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빙워크의 운동 분석 직접 해볼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 You can do it 아시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림은 무빙 워크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를 1초마다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 간격이 일단 1초라는 거 체크되셨죠? 시간 간격 1초 체크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무빙 워크 운동 한번 살펴볼까요? 무빙 워크 운동 방향이 지금 현재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네요. 운동 방향. 이고요. 시간 보면 0, 1, 2, 3 초 단위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미터 단위이므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해도 됩니다. 자료 분석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속력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집에서 영상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이고요. 여기 지금 있죠? 자, 이 공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이 공식을 한번 이동거리 공식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에 똑같이 시간 이렇게 곱하기 시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까요? 시간 약분되면 여기는 이동거리만 남게 되겠죠?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값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공식, 사실 한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변형된 공식이죠. 두 가지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시간에 따른 사람의 위치를 한번 적어볼까요? 0초일 때는 0m, 보이시죠? 0m 단위까지 항상 적으셔야 됩니다. 1초일 때는 2m 위치까지 이동해 있네요. 2초일 때는 4m까지 위치 이동해 있고요.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6m, 4초일 때는 8m, 5초일 때는 10m까지 이동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변환 시간입니다. 먼저 가로축, X축이 되겠죠? 가로축 그리고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X축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괄호 열고 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세로축이고 Y축은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요. 표시하고
이동 거리, 괄호 열고 단위, 미터 표시해주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 그래프 일단 기본 됐고요. 그 다음 단위 숫자 한번 적어볼 것인데요. X축은 0, 그 다음에 1초, 2초, 3초, 4초, 5초이고요. 이동 거리는 2m 간격으로 적겠습니다. 2, 4, 6, 8, 10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을 플로팅해 볼 것인데요. 자, 처음 보시면 0초일 때 0m였죠? 점 첫 번째 점 0초일 때 0m 색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초일 때 0m 그 다음에 1초일 때 2m 이해되시나요? 1초일 때 2m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0초일 때 0m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1초일 때 2m이죠? 1초일 때 그 다음에 2m 찍어주시면 되고요. 2초일 때 4m 3초일 때 6m 이동하였고요. 6m 위치해 있고요. 4초일 때 8m 그리고 5초일 때 10m입니다. 이렇게 된 점들의 경향성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요? 점을 이어주면 이렇게 되네요. 오, 굉장히 잘 그렸네요. 이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의 그래프 어떤 경향성을 보이고 있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 보이시죠?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것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프가 기울어져 있죠. 위쪽 보시면 이 기울어진 것은 어떤 의미를 뜨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것인데요. 이 기울기가 어떤 의미인지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도와줘요. 과자 사이언스 선생님. 여기 지금 해시태그 돼 있네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 무엇이냐면 검색해 봤어요. 그래프의 기울기.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래프의 선이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용어 그대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면 그 기울어진 정도는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기울어진 정도를 직접 그래프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한 점을 잡고요. X축 값의 변화량 어떻게 되나요? 이 점의 X축 값의 변화량은 바로 2가 되겠죠. 그리고 Y축 값의 변화량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제시된 기울기 X축 변화량 값이 2가 되고요. Y축 변화량 값이 4. 계산하게 되면 2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설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X축 값 변화량의 Y축 값이므로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축 변화량이 지금 시간이니까 X축이 시간, 그 다음에 Y축 변화량이 이동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닌가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어떤 것이었나요? 바로 속력이었죠. 속력.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속력의 단위 이 지금 무빙워크의 운동 뭐였나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2, 바로 이것이 속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m per sec 속력,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의 의미 좀 더 심화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무빙워크는 2m/s의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무빙워크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 이런 운동을 하는 무빙워크가 있다면 그런데 만약 이렇게 운동하는 무빙워크가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제시된 이 그래프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시된 그래프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와 B 중 어떤 무빙워크의 속도가 더 빠를까요? 추측할 수 있나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기억나시죠?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자, B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점을 잡으시고요. 자, X축 변화량 지금 보게 되면 2가 되고요. Y축 변화량이 2가 됩니다. 2분의 2는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무빙 워크입니다. 즉 파란색보다 더 느린 운동을 하는 무빙 워크가 되네요. A 같은 경우 한 점 또 잡아볼까요? 2점 잡아보게 되면 2분의 이동한 게 지금 보시면 6이 되죠. 그래서 2분의 6. 그래서 3m/s의 운동을 하는 즉 더 빠른 운동을 하는 무빙 워크가 되네요. 이처럼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고 물체의 이동 속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Y축으로 더 가까울수록 더 빠른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Y축, X축에 가까울수록 즉 더 완만하게 되겠죠. 이렇게 운동일수록 더 느린 운동을 하는 물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분석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제시된 문항과 같은 문항이고요. 사람의 위치 1초마다 나타낸 것,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 체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단위초 그리고 미터까지 일단 확인돼서 속력의 단위 미터/세크다라는 것까지 체크되었습니다. 공식 이따 문제 풀 때 잘 활용하시고요. 5번입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와 이동 거리를 적어보는 것인데요. 앞선 내용과 달리 이번에는 구간을 설정하여 문항을 푸는 것입니다. 0에서 1초 사이 보이시나요? 0에서 1초 사이 이 구간을 여기 있는 이 구간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1초에서 2초 사이 이 구간을 B라고 하고요. B 구간 그 다음에 C 구간 D 구간 E 구간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구간에 따른 이동 거리 생각해 볼 수 있나요? A 구간 보시면 1초 동안에 0에서 2m까지 이동하였으므로 이동한 거리가 2m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 2m. B 구간 보시면 2m에서 4m까지 이동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 빼기 2 해서 2m. C 4m에서 6m까지 이동했죠? 6 빼기 4 해서 2m입니다. D 6에서부터 8m까지 이동했다. 2m. E 8에서부터 10m까지 이동했다. 2m입니다. 속력 계산해 볼까요? 속력 구하는 공식.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자, 여기 보시면 A 구간 걸린 시간 0에서 1초이니까 1초가 되겠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 2m. 속력은 2m/s가 됩니다. 세컨드. B 구간 역시 1에서 2초니까 걸린 시간은 1초이고요. 이동한 거리 2m이므로 2m/s가 되고요. 3번 역시 2m/s, D 구간, E 구간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것인데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자, 먼저 가로축, X축 할게요. 다시 먼저 가로축 표시하고요. 단위 뭐였죠? 여러분들 시간에 따른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력의 변화 이렇게 하고 속력 단위가 미터/세컨드입니다. 그리고 시간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속력 임의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지정했고요. 자, 플로팅 한번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일 때의 그 속력 얼마였나요? 2m/s였죠? 1초일 때 2m/s. 2초일 때 2m/s. 3초일 때 2m/s. 4초일 때 2m/s. 5초일 때 2m/s. 플러팅한 점들을 이어 그래프의 모양, 경향성을 살펴보며 이렇게 됩니다. 어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바로 일정한 운동을 하고 있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번 살펴볼까요? 7번 문항.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즉,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것. 그래프의 의미.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것 했고요. 8번 갑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넓이, 선생님 갑자기 무슨 넓이인가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보이시죠? 선생님 빗금 한번 쳐볼게요. 요 부분, 이렇게 빗금 친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도와줘요. 과자 사이언스 선생님. 자, 면적, 넓이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면적 어떤 의미를 띠냐면 자, 면적이라는 것, 넓이라는 것은 넓이는 어떤 공간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이는 어떤 공간의 영역의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수학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빗금 친 영역, 여기 보시면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된 영역입니다. 빗금 친 영역, 네, 이렇게 된 영역이고요. 이 영역을 가로 곱하기 세로 면적 구하게 되면 가로가 5, 보이시죠? 5, 그리고 세로가 2가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 하게 되면 면적이 10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위쪽에서 제시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라고 했던 이 제시됐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과 그 다음에 속력의 값을 지금 곱해줬죠. 그럼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즉 여기 있는 이 면적은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10m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이 물체의 운동 속력을 알 수 있습니다. 등속 운동을 할 때 속력. 두 번째는 그래프 아래쪽에 넓이, 면적을 이용하여 바로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 이 두 부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속 운동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등속 운동의 의미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무빙워크, 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등이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속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정한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때 아래쪽에 있는 그 면적은 바로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넓이는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입니다. 여기까지 등속 운동의 의미 알아보았습니다. 과학과자 과자 사이언스 진현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